기존의 이제 클래시컬한 그 수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뭔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울트라바이올릿 카타스트로피, 뭔가 물리학이 망했어. 자외선 파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프로미디우스의 대표님이신 배현진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디우스에서 제일 주력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저희는 뭐 다양한 의료 영상에 대한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접근성이 좋은 흉부 엑스레이 쪽 연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궁금했어요. 지금 환자 정보 네,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 정보를 이용을 할 때 연구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연구용으로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기관윤리위원회라는 걸 통과를 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뭐 데이터 심의위원회라는 것도 같이 생겨가지고 이 데이터가 윤리적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거를 검사를 받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환자 정보는 전부 다 익명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일종의 통계적인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남아있나요? 예를 들어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아니면 연령이든지 그런 거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요? 뭐 일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식별이 가능한 정보들은 다 지우고 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이 정보 같은 것들도 다 제거를 하긴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빛과 그림자입니다. 일단 빛과 그림자를 제가 선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과학계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번 기회에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천문학과 수업을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듣게 네. 됐는데 교수님이 칠판에 빛이란 무엇인가를 적은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빛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걸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빛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계기가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그림자를 연구하게 된 거죠. 그림자 중에 대표적인 건 이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인데, 네. 요거는 결국에 엑스레이를 쪼여가지고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네. 하얗게 밝게 나오는 부분이 반사된 거고 네. 검정색으로 나오는 게 투과된 것이죠. 아. 네, 그래서 폐는 이제 엑스레이가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검게 보이는 거고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갈비뼈가 있으면 거기서는 또 튕겨 나가기 때문에 네. 좀 조금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네. 바깥에 있는 티슈 부분들은 뚫지 못한 거죠. 아. 반사가 되는 그래서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문학을 할 때는 사실은 블랙홀을 연구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건데 블랙홀의 초근접 사진입니다. 아. 네, JWST도 못 찍는. 그렇죠. 블랙홀. 블랙홀의 초근접 사진. 네, 그렇죠. 진짜 가까이에서 블랙홀을 찍으면 저렇게 아, 나옵니다. 빛이 없어서 그런가? 네. 사실 저는 블랙홀을 연구하긴 했지만 블랙홀을 연구한 건 아니고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하는 빛을 연구를 했습니다. 네. 블랙홀 주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빛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걸 연구하면은 블랙홀의 이런 물리적인 프로퍼티를 알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녀석이 주변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블랙홀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잘 알려진 이제 빛이 제트라고 하는 빛입니다. 네. 저거는 라디오파, 전파 영역에서 관측이 주로 되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빔처럼 나오게 되는데 저게 왜 저렇게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졸업하던 즈음에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마치 지금 뭐 챗 GPT가 유명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인공신경망으로 사실은 알파고 때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아주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데도 쓰이는 그런 시점이 제가 막 병원에 갔을 때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운 좋게 인공지능과 이제 의료 영상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빛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네. 빛이란 무엇인가?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뮤지션의 앨범 커버인데 오, 네. 그래요? 프리즘이죠. 백색광이 들어가면은 저렇게 무지개로 나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실제 무지개 백색광이 들어왔을 때
무지개가 나눠지는 모습인데 자연에도 이제 저런 프리즘 현상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무지개는 이제 거대한 프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물방울들이 그렇죠. 하나하나가 프리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시야에서 정확한 각도의 저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죠. 와. 그래서 이런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한 빛도 있지만 우리가 네. 보통 일상에 접하는 빛들은 저런 이제 그렇죠. 모닥불 같은 그래서 저런 빛을 또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빛이란 무엇인가?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우주에는 다 빛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레이저 같은 것도 당연히 빛의 한 종류죠. 오, 레이저, 근데 레이저. 앞서 본 모닥불의 빛하고는 좀 뭔가 다를 것 같은 빛이죠. 모닥불도 보면은 뭔가 색깔이 빨간색인가 싶은데 사실은 저거는 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파장대의 빛이 나오는 거라면 레이저는 단파장, 특정 파장에. 특정 파장이 나오는 파장.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한 색깔을 저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빛은 전자기파라고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네. 많이 다뤘죠, 저희가. 전자기파는 빛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빛이라고 생각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광학 영역을 벗어나는 네네.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혹은 뭐 X선, 전파 이런 것들도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라고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건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입니다.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죠. 굉장히 단순한 몇 개의 파라미터로 정의가 됩니다. 진폭, 그 다음에 이제 속도로 네. 정의가 되죠. 근데 빛이라는 거는 결국에 전자기파니까 특정 속도와 파장이 그렇죠. 달라짐에 따라 표현되는 뭐 색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엑스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전자기학을 네. 네. 배우면서 빛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매력을 더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선후배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전자기학을 3년을 들었어요. 전자기학은 기본이 2년이죠. 저는 전자기학을 들으면서 빛을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속으로 방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서당계도 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딱 3년을 들어보니까 아, 이 빛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 맥스웰 우리 선생님께서 네. 맥스웰의 방정식을 만드셨죠.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한 방정식인데 네. 이 맥스웰 선생님께서 이제 정리하신 이 방정식이 저런 식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장과 전기장의 특성을 이미 다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아하게 정리를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입실론 값하고 밑에. 네, 저 첫 번째 법칙에 있는 그다음에 네. 앙페르 법칙에 있는 이제 네, 뮤라는 뮤. 값이죠. 저게 이제 유전율이라는 값이고 투과율이라는 값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네.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얼만큼 잘 흐르든가. 예를 들어 물이 있으면은 잘 통과하죠. 네, 물은 잘 아니면은 통과하죠. 부도체가 들어오면은 잘 네. 통과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상수입니다. 그리고 투과율은 이 자기장을 갖다 대고 있을 때 물체가 얼만큼 자성을 띠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별도의 방법으로 저 값들이 측정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맥스웰 방정식 4개를 가지고 파동 방정식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풀죠. 그쵸, 네. 풀죠. 네. 정말 풀기 싫었는데 풀어야 돼. 네. 그래서 2년 걸렸어. 수업 듣는데. 네. 여긴 3년 걸렸고. 네. 그런데 이제 저 방정식을 이제 풀었을 때 나오는 형태가 네. 이제 우리가 파동을 설명할 때 쓰는 방정식의 모양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동 방정식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파라미터들 중에 네. 속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속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봤더니 유전율과 투과율의 곱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까 말한 유전율하고 투과율은 그냥 상수예요. 물질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값은 정해져 있어요.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값이에요. 진공에서 진공에서의. 이 입실론 제로, 뮤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진공에서의 값인 거예요. 진공에서 빛이 얼마나 잘 투과를 하냐 아니면 얼마나 잘 흐르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항상 일정한 값인데 그게 속도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지금. 네, 저 두 개를 곱해가지고 루트 씌워가지고 이것 분의 1 하면은 그게 이제 파동의 속도인데 그게 빛의 속도인 거죠. 저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C는 빛의 속도이죠. 어. 빛의 속도도 사실은 상수죠.
네. 네, 저상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 파동 방정식으로 예측되는 빛의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험적으로 또 증명하기 위해서 뭐 마이켈슨 몰리 같은 맞아. 사람들이 실험을 그쵸. 한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진짜로 그 속도냐? 근데 이제 그게 진짜로 그 속도였던 거죠.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다라는 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배울 때 전율을 느꼈달까? 3년 한 다음에 이제 이해하고서 네. 이해를 했군요. 저는 당시에도 이해를 못했었어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각각의 개별적인 현상인데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 방정식을 가지고 파동을 그렸을 때 저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차하면서 우아한 네. 모습으로 X방향으로 나가는 그게 이제 빛을 파동으로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은 결국엔 파동이고 다양한 파장을 갖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네네네네. 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파동 방정식이 똑같이 따르니까 속도는 똑같이 빛의 속도 똑같은데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거는 굉장히 긴 파장, 에너지는 낮지만 더 멀리 갈 수 있고 높은 파장으로 가게 될수록 에너지는 높아지지만 더 멀리 가긴 좀 힘들어지는 빛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기파라는 걸 알았는데 빛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빛을 만드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열적인 복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이 아닌 복사. 그래서 그걸 아. 비열적 복사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모닥불인데 네네. 네. 이 열과 관련된 복사는 그냥 온도가 0K 이상이면은 다 그냥 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열을 가진 물체들은 다 빛을 내요. 파장대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도 내고 있고, 지구도 내고 있고, 심지어 뭐 달도 낼 수 있고, 파리도 빛을 내고 네. 있죠. 모든 게 다 빛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을 내고 있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체가 빛을 내잖아요. 네네. 저렇게 특수한 카메라를 쓰면은 사람 얼굴이 내고 있는, 사람 몸이 내고 있는 빛도 빛이죠. 볼 수 있죠. 우리가 IR이라고 부르는 적외선인 적외선이죠. 그렇게 이제 저런 식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특수한 장비들을 이용하면은 다른 빛을 볼 수가 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이 예쁜 이미지들 많이 했잖아요. 그거 다 적외선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전자기파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전자기 그 빛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 에너지 원천되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블랙바디, 우리가 흑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물체이긴 그렇죠. 합니다. 저것도 결국 빛이 나는 이유가 열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인 서멀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열적 복사의 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다루셨을 것 같은데 우주가 내고 있는 복사죠. 우주의 배경에 있는, 우주가 전체적으로 내고 있는 복사. 이거는 우주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온도를 2.7도, 2.7 켈빈 정도의 온도가 나오는 것이고, 저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구분이 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5승 켈빈 정도의 아주 작은 그 차이인 온도 거죠. 차이가 저렇게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온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빛을 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질문 중에 복사가 열이냐라고 네네. 하시는데 이게 서멀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열적인 복사일 때만 이제 열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열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약간 그 부분이 혼동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열과 관련이 없이 빛이 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non-thermal radiation, 똑같이 네. 복사인데 그건 이제 복사가 열이 아닌 거죠. 복사는 열을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체 복사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빛을 내고 있는 열적 복사를 설명하기 위한 그 물리학자들이 좀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상상을 한 거죠. 에너지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다 흡수가 되는 굉장히 이상적인 물체를 생각을 한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흑체가 태양입니다. 태양이 가장 근접한 그렇죠, 천체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었을 때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되고 그걸 물리적으로 해석을 이제 한 거죠. 어널리틱하게 풀고자 한 그렇죠. 거죠. 이 흑체 복사의 곡선입니다. 그래프죠. 네, 그래프입니다.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X축이 파장이고 이제 Y축이 빛의 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위에 이제 써 있는 5000K, 4000K가 이제 그 흑체의 온도인 거죠. 네네. 그래서 5000K 정도면은 가장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파장대가 대략적으로 500 나노미터 근처가 되는 거죠. 태양의 대략 표면 온도가 5800 5800 정도 되니까 저게 이제 태양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500나노미터 노란 정도의 빛이 가장 이제 그쵸. 인텐시티가 가장 강한 네. 부위가 되는 거고, 저 오른쪽에 이제 클래시컬 세오리인 부분은 사실 요것만 설명하는데도 이제 몇 나절 걸리죠. 네네. 저게 이제 양자역학이 어떻게 시작되는가가 바로 여기서. 그렇죠. 양자역학의 시작이 요 그래프에서 시작이 여기서 시작을 되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저 클래시컬 세오리에서 예측을 하던 그래프의 모습과 실제 관측의 모습이 설명이 안 돼가지고 네. 그걸 설명을 하려고 플랑크가 그러면 이거 양자라는 녀석을 가정하면은 어때? 해서 설명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게 잘 맞았고, 그렇죠. 근데 플랑크도 믿지 않았죠. 자기가 풀어놓고서는 이거 왜 되지? 약간 이런 거죠.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이거 현상인 왜 거죠. 돼? 막 이런 거죠. 네. 자기가 풀어놓고도 한참 의심을 했죠. 저게 이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기존의 이제 클래시컬한 그 수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뭔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울트라바이올릿 카타스트로피, 뭔가 물리학이 망했어, 자외선 파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성격 파탄 아니고 자외선 파탄. 왜냐면은 자외선 영역이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로 올라가는 것밖에 예측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플랑크가 양자를 도입함으로써 풀어낸 거죠. 지금 맨 오른쪽에 이론적으로는 저게 계속 계속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올라가다가 내려오잖아요. 급하게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쪽 부분하고 내려오는 쪽 부분이 따로따로 다른 과학자가 풀었어요. 레일리 진스라는 분하고 빈이라는 분이 나는 왼쪽을 풀었고 너는 오른쪽을 풀었는데 이거를 두 개 동시에 설명을 못하는 거야. 왜 이거 합쳐지지가 않지? 그거를 합치신 분이 플랑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빛이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150년 전의 과학들이 사실은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도 나오고 그렇죠. 전자기학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별들, 우리 항성들, 그렇죠. 이제 흑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녀석은 정확하게 온도에 비례해서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더 많이 내게 되니까 X축은 온도이고 Y축이 밝기인데 왼쪽에 온도가 높은 녀석들은 청색으로 빛나는 겁니다. 더 밝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온도가 낮은 애들은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비열적 복사. 그러니까 열과 관련이 없이 빛이 나는 네네. 것입니다. 그래서 넌 서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 같은 데나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원자를 가정을 하면은 좀 쉽습니다. 원자에 에너지를 비춰주면 여기서 가만히 있던 전자들이 에너지가 들어오네 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평형 상태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내려오게 그렇죠.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빛입니다. 이걸 용어 그대로 설명을 하면 빛을 받으면은 저 전자가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하면은 올라가죠. 흥분을 가라앉히면 내려오는 거죠. 이 녀석의 특징은 내려오는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내려오는 경로가 맘대로 막 그냥 중간만 내려가고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위치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파장대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레벨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비열적 복사의 특징은 단파장의 특징을 갖는다는 겁니다. 네. 이것들을 이제 활용한 것들이 여러분 뭐 요즘에 뭐 TV에 뭐 네. 아니면 핸드폰에 LED 액정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OLED, 뭐 아몰레드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빛을 낼 때 어떤 식으로 내는가? 비열적 복사로 내는 겁니다. 이 녀석을 흥분시켰다가 네. 특정 파장을 발광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삼원색만 구할 수 있으면은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 표현을 할 있는 수가 거죠. 있죠. 네, 그래서 다이오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전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비열적 복사들이 태양을 완전 흑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양빛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앞에 있고 이 녀석이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내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비열적 복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그 스펙트럼을 보면 어느 부분은 파여 있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열적 복사에 관련된 과정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적인 차이를 줘서 강제로 빛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전개 발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발광 다이오드 그런 것들을 만들고 네. 이거를 작게 만들어서 TV를 만들고 핸드폰 액정을 만드는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공학의 영역입니다. 아까 앞서 소개했던 레이저도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는 비열적 복사이겠구나. 왜냐면은 단파장으로 일단 나오고 이 녀석은 흥분 발광을 계속 일어나게 만들면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들면은 이 녀석이 중첩이 돼가지고 마치 돋보기로 이렇게 모은 것처럼 네. 에너지가 세져요. 어.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내뿜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비열적 복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그림자를 만드는 엑스레이도 대표적인 비열적 복사로 인한 빛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